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특혜라는 중소상인의 반발 속에 사업자 공모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섬마을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입니다.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산소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식생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18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윤장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업자와의 소송과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새 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인데 이번에는 중소상인들이 광주시에 공모하니 유통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새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당초 원안보다 숙박시설을 90%가량 줄이고 상가 면적을 5.3배 늘리면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계획이 바뀐 뒤 신세계와 롯데, 현대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엔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등산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광주 전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발 만능주의 다비던 시대는 끝났다. 광주시 전체가 걸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민주주의 인권 도시다. 광주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진척이 지지부진한 신세계 복합 쇼핑몰처럼 되지 않을까 우선 걱정이고 중소상인들의 요구대로 하자니 공모에 나설 기업들이 없을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어떤 민간 업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익성과 수익성 적절한 조화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볼발탄 제거와 당초 사업자와의 투자비 환수 소송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섬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연도교가 계획한 지 1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이도와 상태도, 하태도가 과거 하나로 묶여 삼도로 불렸던 의미를 담아 삼도대교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섬 고향마을 주민들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지척인데도 배로만 오가야 했던 하이도와 신이도 사이에 마침내 다리가 놓인 겁니다. 총 연장 550m, 폭 14.5m의 사장교 형태로 모두 7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나루로 이제까지 이용하다가 이렇게 자리 나와서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러 갈 수도 있고. 하이도와 상태도, 하태도는 과거 하이면에 포함돼 하이 3도로 불렸던 곳. 1983년 상하태도가 방조제로 연결되고 신이면으로 분리됐습니다. 이 같은 사연을 담아 교량 명칭은 삼도대교로 지어졌습니다. 2001년 목포에서 장산 구간의 지방도가 국도 2호선으로 승격되고 교량 건설을 구상한 지 17년 만이고 2010년 공사를 시작한 뒤 7년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전남에 건설된 연륙교와 연도교는 51곳으로 늘었습니다.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정치권과 협력해서 하루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전남에 54개 연륙 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7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는 게 숙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은 10에서 40mm, 내일 오후에는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이 안개는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1도, 영광이 2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구례가 26도, 보성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며칠간 반짝 비가 내리긴 했지만 계속된 폭염과 가뭄, 예고 없는 기상이변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산소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식생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 북부 해역인 신월동 앞바다. 수온을 재보니 23.1도를 가리킵니다. 평년 대비 2도, 지난해에 비해서도 0.7도가 높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달 중순 이곳의 수온은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주엔 벌써 24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어류 20만 마리가 폐사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8월 달에 3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작년 대비 비슷한 수온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합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소호동 앞바다에서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로 떨어지는 빈산소 수계가 관측됐습니다. 고수온에다 산소 부족까지 겹쳐 이제 막 홍합 수화 작업에 들어간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홍합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죠. 요 또 기간 지나면 또 태풍 오잖아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3주 정도 늦어졌지만 이 같은 현상이 길게는 4개월 동안 지속되고 다른 해역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화연 길이를 좀 짧게 해주시고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밀식이나 먹이 공급량을 조절해서 용존산소 부족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여름철 불청객인 적조에 해파리까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모레부터 이틀간 총파업합니다. 광주 지역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은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 명 가운데 절반이 학교 비정규직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당장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고 근속수당도 5만 원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만원 씨를 고소했습니다. 윤 시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왜곡 폄훼해온 지만원 씨와 집회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고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들과 뉴스타운이 5.18 당시 광주 교도소가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을 광주시장의 증언이라며 현수막과 사설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수습자 수색을 준비 중이던 세월호 화물칸에서 지난 주말 불이 났습니다. 화물칸은 차량과 화물이 뒤엉킨 곳으로 자칫 수색 작업은 물론 침몰 원인 파악에도 큰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세월호 우현에서 짙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화물칸 수색을 위해 산소 절단기로 선체를 자르던 중 튄 불꽃이 화근이 됐습니다. 불은 우현에서 10여 미터 아래 엉켜있는 자동차 일부를 태우고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기름과 차량 등에 있는 화물칸 내부로 불꽃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조선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거든. 징계감이거든. 근데 하물며 세월호에서 지금 절단 작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선작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지난 9일부터 화물칸 절단 작업을 해온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뒤늦게 화재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항구 밖에 대기하던 소방차를 선체 앞에 근접 배치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우현에 물탱크와 방염포 등을 비치한 겁니다. 그러나 화물칸에 180여 대의 차량이 몰려있고 기름도 일부 흘러나온 상황에서 대책 없이 절단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라고 같이 뒤집어져 있으면서 평평한 데가 아니고 근데 뭔가 대책이 되지 않고서는. 현장 조사를 마친 해경은 선체 정리업체 현장 책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심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소음 피해 등 주민 민원이 계속돼 이 학교도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목포시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용해지구 인근에 있는 야산입니다.
취재진을 발견한 개들이 동시에 지저댑니다. 30여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데 소음은 물론 악취도 진동합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장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는 학교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개교할 예정인데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학업 피해도 우려됩니다. 영해지구의 입주민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청호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우리 축사 때문에 우리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관계부서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목포 영해동의 한 나대지입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 자재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 땅은 세무공무원 이석호 씨가 국유지를 불법 취득해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돼 20여 년 전 국유지로 환수됐습니다. 하지만 국유지 무단 점용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관리기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내린 호우특보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나주시 노안면의 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한평과 고흥 등 전남 지역 1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동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이 치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5일 전통시장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옛 재래시장의 멋은 그대로 두되 시설 현대화와 가격 차별화를 통해 고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가지붕으로 깨끗하게 단장한 옛 대장간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갈수록 찾기 힘든 뻥튀기 가게도 시장 한켠에 자리 잡아 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시장 통로도 넓어졌고 대형 LED 전광판과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비만 오면 쇼핑하기 힘들었던 기존 재래시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제 많이 깔끔해지고 주차시설도 완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오기 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토요일이 되면 5일 시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늦은 밤 야시장까지 곁들여지면 시장이 아닌 축제장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상인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친절도는 높이면서 판매와 경영 기법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 상인들 자체도 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더 발전한다는 그런 것을 상인들은 더욱 잘하고 계십니다. 5일 시장이 달라지면서 대형마트로 향했던 고객들도 되돌아와 하루 평균 4,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 밀려가지고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이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출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지만 시설 현대화와 상인 의식이 바뀌면서 옛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2분기 호남권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1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1분기와 비슷했고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 동향을 보면 자동차는 수출 증가에도 주력 차종의 판매 부진 등으로 보합세였고 석유 정제, 화학제품 생산은 정기 보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침체된 광주역 주변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북구청 도시재생과 임동범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사업 대상 지역은 이렇게 광주역 앞 광장 그 전면 부분인데요. 광주역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그 좌측 부분에 업무 빌딩과 공업사 밀집 지역, 그리고 그 중시장 일원인데요. 이렇게 그 면적은 약 13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광주역은 2015년 4월 달에 KTX가 끊기게 되는데요. KTX가 단일 당시에 이용객은 하루에 5천 명 정도였었는데 그 이후에 700명 정도로 이렇게 급감하게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도심 세태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그 주변 상가들의 매출이 줄고 빈점포가 이렇게 늘어나서 도시재생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광주역 일대가 좀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응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60억 원의 이렇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2020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떠오르시기에 역과 시장이 인접한 곳을 바꾼다는 것이 언뜻 송정역 시장을 떠오르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정역 시장은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렇게 광주역 주변의 도심 재생 사업의 그 마중물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마한 이렇게 중시장이 위치함으로써 이 시장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송정역 시장과는 이렇게 다소 이렇게 차별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그 빈점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주역 주변의 그 도시 재생 사업은 이게 지역민들의 옛 기억과 그리고 그 광주역에 대한 그 추억들, 그리고 또 지역 차원을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송정시장과는 그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그 북구청은 물론이고 이렇게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시구 이렇게 그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역에 KTX를 다시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10만 이렇게 그 구민들의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이렇게 그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현재 그 광주역 유휴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그 700여 세대 규모의 지금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라든가 광주역과 송정역 간의 그 셔틀 열차 운행, 또 광주역 앞에 그 공공보행섬의 공공디자인 사업 등 이렇게 그 도시재생과 연계된 이렇게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광주역 주변의 그 도시재생 사업과 잘 어우러졌을 때 과거에 그 활기 넘치던 광주역의 옛 명성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울러서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넘게 단독 1위를 달렸던 기아가 NC의 스위패를 당하며 단독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주말에 유독 약했던 기아는 이번에도 주말 3연전을 다 내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고 있는 김윤동입니다. 단독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기아에게 나성범의 말로포는 충격이었습니다. NC가 이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임시 소방수 김윤동을 조기 투입하는 강수까지 두었지만 역전과 함께 NC와의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2달 동안 지켜왔던 1위 자리도 NC와 나눠 갖게 됐습니다. 144경기 가운데 72경기, 딱 반 한 점을 돈 가운데 기아는 유독 주말 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주중 경기는 27승 6패로 승률이 8할이 넘었지만 주말 경기는 18승 21패로 오히려 패가 많습니다. 1, 2, 3선발이 주로 주중에 나오는 데다 야간 경기에 강한 기아가 낮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들은 더위에도 약했습니다. 5월까지 열린 경기에서는 승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더워지기 시작한 6월에는 겨우 5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환점에서 단독 1위를 내준 기아는 이번 주중에는 삼성과 홈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LG를 상대로 원정길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바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물고기가 민어인데요. 요즘 남녘바다는 여름철 최고어종인 민어를 잡으려는 낚싯배들이 몰려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해남의 어란마을 앞바다. 수심 10m 이내의 물목을 차지한 선박들이 서둘러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기다리는 입질 손님은 짜릿한 손맛의 민어입니다. 순간 손맛인데 대단해요. 그 파워는. 말로 감히 할 수가 없죠. 미끼는 주로 낙지 다리와 갯지렁이 그리고 생새우. 통치로 불리는 40-50cm 크기의 민어들이 주로 잡히지만 1m급의 대형 민어들도 어렵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민어는 낚시 손맛은 물론 맛이 좋아 1kg에 4만 원 이상으로 높게 거래될 만큼 고급 물고기입니다. 때문에 민어 어장이 형성된 이곳에는 요즘 하루 많게는 80척이 넘는 낚시 여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것보다 수컷이 더 맛있고 더 맛있는 건 4kg에서 5kg짜리 맛있어요. 민어 낚시는 6월 땅끝 해안을 시작으로 신안 임자도와 전북 격포 앞바다 등 민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서해에서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5달간 공석이었던 광주 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정 아트 선제센터 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김 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사 등재 절차를 밟고 있고 다음 달 13일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 관장은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정보원 예술감독을 지내며 광주적 예술계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각각 시의회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예산보다 4,662억 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전라남도는 3,28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는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면서 밭작물 수확이 줄어 감자와 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는 1kg에 1,975원으로 1년 전보다 27% 올랐고 당근은 21%, 감자는 2,910원으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출하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좋은 품질의 채소류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은 10에서 40mm, 내일 오후에는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1도, 장성이 19.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8도, 담양과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구례가 26도, 보성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장마전선 북상하겠고요.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